안녕하세요. 한동안 의사입니다. 보통 담 결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담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담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육통이 생기면 담 결린다라고 하고 가래를 뱉는 것을 객담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위장부의 덩어리처럼 잡히는 것을 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담이란 단어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옛말에 10병 9담이란 말이 있습니다. 10가지 병 중에 9가지가 바로 담이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과거부터 담병이 많고 흔했습니다. 하지만 담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단어입니다. 담자는 원래 담자에서 유래했습니다. 후한 때 쓰여진 최초의 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설문해자에는 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담자가 나오는데 담은 가벼운 맛이다, 농후한 것의 반대다, 단박해서 묽거나 또한 물이 많아서 싱거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담자의 원래 글자인 담자는 물이 흔들리는 모양이나 물이 요동치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면 담자는 몸의 체액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훗날 담은 걸쭉한 상태를 의미했고 묽은 상태는 음으로 구분했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담자는 한의사로서는 중국 후한 때 장준경에 의해서 저술된 금계요락에 처음 나옵니다. 당시 담은 담음이란 단어에 포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임증 진암의안에 보면 내경에서는 저금만 언급했지 담음이라는 명칭은 없다. 한대 이전에는 담음이라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담음 역시 담음이란 한자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한의사에도 초기에는 담과 담을 혼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은 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담자는 병질부에 불꽃 염자로 구성된 자로 화나 열과 관련되어 있는 병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계신법에는 담이란 진액이 열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다. 열이 진액을 훈중하여 끈끈하고 탁하게 되기 때문에 담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탕을 오랫동안 졸이면 고처럼 걸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은 염증과 관련된 병증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담이 열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담을 9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인에 따라서 풍담, 한담, 습담, 열담, 울담, 기담, 식담, 주담, 경담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담병을 유발하는 원인과 증상도 다릅니다. 한의사에는 담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담음은 진액이 쌓여서 된 병리적인 산물이면서 수액대사의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물질입니다. 담음은 담과 음으로 구분하는데 담은 끈적거리면서 진하고 탁한 것을 의미하고 음은 맑고 묽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때 담은 양에 해당해서 흉격과 피부 쪽에 쌓이고 음은 음에 해당해서 위장관에 쌓입니다. 그래서 담은 폐기관지에 쌓이면 가래가 되고 피부 쪽에 쌓이면 담액과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장관에서는 음이 쌓여서 위장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서 오심구토, 식욕부진, 역류성 식도염 등을 일으킵니다. 담음병은 담병의 일종입니다. 담은 뭉치면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담이란 단어가 가장 쉽게 이해되는 경우는 바로 가래입니다. 가래를 한자로 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래를 뱉는다는 의미로 객담, 가래를 제거하는 약재를 거담제라고 합니다. 가래는 눈에 보이는 유일한 담입니다. 보통 손목이나 발목, 팔꿈치 관절에 결절종과 같은 물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강글련이라고도 부르는데 한의학에서는 담액이나 담액종이라고 부릅니다. 관절염과 관련된 병증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담액을 대표적인 담병 중 하나로 인식했고 담액종을 만드는 원인 물질도 바로 담으로 봤습니다. 또한 목에 무언가 걸린 듯 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캑캑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을 들여다보면 가벼운 염증 소견이 있기도 하고 목에 가래처럼 뭉쳐 있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내시경으로 별다른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병증은 마치 메시르 씨가 걸린 듯 하다고 해서 매액기라고도 합니다.
매액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매액기 또한 담을 원인으로 봐서 담결이라고 했습니다. 담적병도 담병의 일종입니다. 요즘 보면 담적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담적이란 용어는 원래 한의사들도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요즘은 환자들이 자신이 담적병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담적은 원래 한의사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당계신법에 곤담하는 수별로 인한 담적이 변해서 된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음식이 위장에 쌓여서 담처럼 뭉쳐 있다는 식적, 식적담, 식담이란 표현도 담적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들 용어는 위장 부위에 덩어리처럼 단단하게 잡히는 뭉친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음식 덩어리나 종양이 아니고 위장관 평활근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것입니다. 기능성 위장장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담은 근육통을 유발합니다. 어른들은 보통 근육통을 담결림이라고 합니다. 담은 이곳저곳을 이동하기 때문에 근육통 부위가 달라집니다. 동의보감에는 갑자기 가슴, 등, 손발, 허리, 사타구니가 은은히 아파서 참을 수 없고 근육과 뼈까지 당기고 아프며 앉으나 누우나 편하지 않고 수시로 옮겨 다니며 아픈 곳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평범한 의사들은 잘 알지 못하여 주주라고 하고 풍약과 침구로 치료하지만 모두 효과가 없다. 담연이 가슴이나 경막의 주위에 숨어 있다가 이러한 병이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담은 근육통을 유발하면서 이동한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담은 근육통과 같은 여기저기 이동하는 통증을 대변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한의학에서는 고정되어 있는 쿡쿡 쑤시는 자통이 나타나면 어혈에 의한 것으로 진단합니다. 예를 들면 타박 손상에 의한 통증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담에 의한 통증은 움직이고 어혈에 의한 통증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담병이 있으면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동의보감에는 담이 있으면 눈꺼풀이나 눈 아래에 반드시 그름이나 재같이 검은색이 나타난다. 요즘에 다크서클입니다. 다크서클은 알레르기 질환이나 만성 위장질환, 냉증,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 보입니다. 보통 피로의 상징으로 알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정맥열이 많이 노출되어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담 또한 기혈순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 아래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증상이 있다면 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담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직지방에는 담으로 병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숨이 차거나 기침을 하거나 토하거나 구역질이 난다. 어지럽거나 풍간이 있거나 광병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한다. 또한 신물을 토하거나 숨이 짧아지기도 한다. 흉격이 막히거나 붓고 오한 발열이 있거나 욱신거리면서 아프기도 한다. 이것은 실제로 담이 만드는 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담은 신경정신과적 증상과 함께 신체적인 증상 등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담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이진탕이 있습니다. 이진탕은 파나, 진피, 복령, 감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담음 치료의 기본방입니다. 증상에 따라서 약재를 가감해서 처방합니다. 이외에도 육군자탕, 도담탕 등도 기본방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허실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집니다. 이 처방들은 기본적으로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순조롭게 소통시켜서 담을 제거하는 효과가 큽니다. 지금까지 담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담은 우리 몸의 대사산물, 염증물질, 노폐물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병리적인 산물은 우리 몸 모든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지에서 분비되는 가래와 같은 노폐물, 젖산과 같은 근육통을 유발하는 물질, 목물과 결절을 일으키는 염증물질, 근육 경계를 일으키는 물질과 그 경결 그 자체, 정신이 몽롱하고 막지 못해서 나타나는 건망증이나 치매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모두 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담은 거의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되고 다양한 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조들은 몸의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설명할 단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담은 정신적, 신체적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여겼습니다. 담, 어렵지만 버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다음 없이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